혹시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져서 음식 씹기가 불편해지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가 하나둘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치아는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잘못된 상식 때문에 불필요하게 치아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치아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먼저 치아 건강은 예로부터 우리 삶의 기본으로 여겨졌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치아가 튼튼해야 장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전통의학에서도 치아는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최근 국제학술지에 실린 보고에 따르면 치아 손실이 많을수록 치매 발생 위험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뿐 아니라 뇌와 심장 건강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치아 건강,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치아 건강이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치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을 잘게 부수어 위와 장이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삼키는 순간부터 소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입안에서 치아로 음식을 잘게 부수고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과 고르게 섞여야 위와 장에서 제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불편하거나 빠지게 되면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씹지 않은 음식 덩어리가 위로 내려가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위벽이 자극을 받아 속쓰림, 위염,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 보고에 따르면 치아 손실이 많은 노인일수록 소화성 궤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어 체중 감소와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치아가 튼튼한 분들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영양소 흡수율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체내에서 소화효소가 작용하기 전에 잘게 씹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으면 흡수가 어렵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 발효되면서 가스와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튼튼해야만 단백질의 효과적인 소화와 근육량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치아 건강은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에도 직결됩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채소나 과일처럼 딱딱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기피하게 되는데 이는 곧 비타민 C, 마그네슘, 칼슘 같은 영양소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영양 결핍은 면역력 저하와 뼈 약화를 불러오고 노화 속도를 앞당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관찰에서는 치아 건강이 좋은 노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혈액 속 영양소 수치가 더 고르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고기나 생채소 같은 음식은 피하게 되고 대신 죽, 빵, 국수처럼 부드럽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찾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식단은 단백질 부족과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져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치아 건강은 단순히 씹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양 균형과 위장,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은 면역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게 씹은 음식은 장내 유익균이 발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장 건강이 개선되면서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씹지 않고 삼킨 음식은 장내 부패균을 늘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치아가 튼튼한 분일수록 장 건강이 좋고 감염병에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치아가 뇌 기능, 특히 치매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는 사람은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아가 많아 음식을 씹는 자극이 지속적으로 뇌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씹는 행위는 단순한 기계적 작용이 아니라 턱과 얼굴 근육을 통해 뇌로 신경 자극을 보내고 이 과정에서 뇌의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즉, 치아는 뇌를 깨우는 중요한 자극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아가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어 신경세포의 활동이 감소하고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치아 손실이 많은 노인일수록 치매와 우울증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뇌세포의 산소 공급을 줄이고 노화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치아를 통해 뇌가 꾸준히 운동을 하는 셈인데 이 운동이 끊기면 뇌가 점점 느려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가 적으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피하게 되고 대신 부드럽고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단은 혈당 변동을 크게 하고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져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일부 연구에서는 치주질환과 같은 만성, 잇몸 염증이 뇌 속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잇몸에서 발생한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뇌로 전달되면서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즉, 단순히 치아 개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잇몸 건강까지 함께 관리해야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소리를 또렷하게 내는 데에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혀, 입술, 그리고 치아가 함께 작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같은 소리는 치아와 혀가 맞닿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치아가 빠지거나 위치가 틀어지면 이런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말소리가 새거나 어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렵고 자신감도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 중에는 치아 문제 때문에 대화를 피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발음 불편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치아가 건강한 노인일수록 대화 참여도가 높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치아가 좋지 않은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 모양도 자신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치아가 빠져 있거나 색이 변하면 본인도 모르게 웃음을 숨기게 되고 표정이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단정한 치아는 자연스럽게 환한 웃음을 만들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치아가 깨끗하고 가지런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활력이 있어 보이지요. 특히 발음과 자신감은 노년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고 대인관계가 좁아지기 쉬운데요. 이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웃는 게 부끄럽다면 모임에 나가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치아가 건강하다면 또렷한 발음으로 대화가 원활하고 웃을 때도 당당해져서 사회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아 건강은 단순한 구강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술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자신감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하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는 뇌 자극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치아 손실이 많으면 대화가 줄어들고 이는 곧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발음을 지키고 사회적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뇌 건강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즐기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치아가 불편하기까지 하면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종류가 제한되어 영양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치아가 약해지면 고기, 견과류, 생채소, 과일처럼 씹기 힘든 음식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노인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아가 약해 고기를 피하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줄고 이는 근육 손실과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근감소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낙상 위험과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치아가 튼튼하면 고기나 생선,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근육과 체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건강은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은 딱딱한 사과나 생채소, 견과류를 피하기 때문에 비타민 C,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결핍은 잇몸 출혈, 뼈 약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치아가 건강한 노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혈액 속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치아 건강이 곧 영양 균형을 지탱하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변비와 장 건강입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장 운동이 둔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튼튼하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수 있고 이는 곧 장내 유익균 증가와 소화 기능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밀접한데 결국 치아 건강이 면역력 유지에도 간접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식사의 즐거움입니다. 치아가 약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어 매 끼니가 비슷비슷해지고 식사 자체가 즐겁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식욕이 줄고 더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아가 건강하다면 고기,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등 다양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식사의 즐거움이 커지고 이는 곧 영양 균형과 정신적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영양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틀니나 임플란트를 통해 씹는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칫솔질과 함께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해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아는 단순히 씹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양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치아 건강과 심장, 혈관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는 잇몸병과 같은 구강질환이 전신, 염증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입안에서 시작된 문제가 혈관과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잇몸병의 주요 원인은 치석과 세균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쌓이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빨라져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대규모 조사에서는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치아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식사 습관도 불균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딱하거나 씹기 힘든 음식을 피하다 보면 섬유질과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이런 식단은 혈관을 보호하는 영양소가 부족해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 높입니다. 잇몸 질환과 혈당, 혈압의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잇몸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혈압 발생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잇몸 염증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이 혈압 조절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잇몸 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는데 이는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구강 건강은 심혈관 질환 예방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몸 전체가 피곤해지고 어쩐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요. 이는 단순히 입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의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입속의 작은 염증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치아 건강이 혈액순환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으면 턱과 얼굴 근육이 자극되고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치아가 약해 씹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치아 건강이 단순히 구강의 문제를 넘어서 전신 혈액순환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아와 잇몸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2번 이상 올바른 칫솔질, 치실 사용,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세균과 치석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잇몸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이 당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혈당 조절과 당뇨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잇몸병은 당뇨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잇몸에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치주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대로 잇몸병이 심할수록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잇몸에서 발생한 염증 물질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결국 당뇨 조절이 더 힘들어집니다. 해외 연구 중에서는 잇몸 치료를 받은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구강 위생을 관리했을 뿐인데 전신 혈당 조절이 나아진 것입니다. 이는 치아와 잇몸 건강 관리가 당뇨 치료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양치질과 치실 사용 같은 작은 습관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치아가 불편하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면서 식습관이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인데, 치아가 약하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견과류를 먹기 힘들어지고 대신 부드럽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을 찾게 됩니다. 이런 식단은 혈당 변동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치아 건강이 바로 당뇨 식단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나는 혈당약을 먹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강 속 만성 염증이 계속 존재한다면 약효도 떨어지고 혈당이 불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병행했을 때 약물 치료만 했을 때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당뇨 환자의 잇몸병은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잇몸이 조금 붓거나 피가 나는 정도로 넘어가다가 뒤늦게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특별히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매일 철저한 칫솔질과 함께 치간 칫솔, 치실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건강이 단순히 씹는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아가 튼튼하면 먹는 즐거움, 웃는 자신감, 대인관계, 전신 건강까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치아가 약해지면 식사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사회적 활동도 위축되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루 3번 하는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 시간이 하루의 가장 큰 낙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치아가 불편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고 식사의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한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아가 건강하면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음식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매 끼니가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삶에 활력을 주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웃음과 자신감입니다.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는 타인에게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아가 건강하고 단정하면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대화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치아가 빠져 있거나 색이 변하면 무의식적으로 웃음을 감추게 되고 대화에서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여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치아가 건강한 노인일수록 사회적 활동 참여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입니다. 치아 문제 때문에 모임을 피하거나 대화를 줄이다 보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아가 건강하면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나 모임에서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고, 이는 정신적 만족과 뇌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씹는 자극이 뇌를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연결되며, 결국 치아 건강은 사회적 활력과 뇌의 기능까지 함께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전신 건강과의 연계입니다. 치아가 튼튼하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체력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낙상 예방, 골다공증 예방, 감염병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구강 건강을 넘어서 전신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아가 건강한 노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활동량이 많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과 행복감입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인데, 치아 건강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웃을 때 당당함,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자유, 대화에서 느껴지는 활력은 모두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립니다. 작은 불편처럼 보일 수 있는 치아 문제가 사실은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 씹는 힘을 넘어서 뇌, 심장, 혈관, 당뇨 관리까지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치아를 소중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